아내와의 관계 중 불과 2분도 지나지 않아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하시나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미 근육이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50세를 넘기면서 피로감, 체력 저하, 성기능 약화를 느끼지만 대부분은 이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매일 조금씩 진행되는 근육 손실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외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건강과 자신감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체력도 떨어지며 호르몬 균형도 무너지기 쉬워집니다. 결과적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 감소, 관계 시 빠른 탈진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3가지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최근 6일 2개월 사이의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과 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나요? 둘째, 아내와의 관계 중 다리에 힘이 없어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가요? 셋째, 의자에서 10초 안에 5번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할 수 있나요? 이 중 하나라도 예, 라고 대답하셨다면 이는 근육 감소의 명백한 신호이며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복이 매우 어려워지고 일상생활도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향후 10년 내에 당신의 근육 3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손발의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발기부전이나 조루 같은 문제가 생기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낙상 및 골절 위험은 3배로 높아지고 당뇨와 면역력 저하 같은 만성질환도 함께 따라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자녀에게 의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50세, 60세, 심지어 70세가 넘어도 강인한 체력과 자신감, 남성다움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문의입니다. 매일 중장년 남성 환자들을 만나 상담하고 진료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정보를 찾아보고 영양제도 챙기지만 여전히 피로감과 통증, 특히 부부관계에서의 자신감, 저하를 호소합니다. 진료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한 문제는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부족하면 몸 전체가 약해지고 성기능과 면역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아버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올해 78세이신데 지금도 매일 계단을 오르시고 아내와의 부부관계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몸에 기운이 없으며 성기능도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식단을 바꾸고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 위주로 보충해드리자 단 1달 만에 눈에 띄게 회복하셨습니다. 건강해지고 활발해지며 외출도 자신 있게 하시고 부부 생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아버지가 훨씬 젊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근육은 단백질과 에너지를 저장하고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계를 보호하며 지구력을 높이고 남성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근육이 많은 남성이 건강 상태가 더 좋고 질병이 적으며 수명도 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0.5%씩 근육이 줄어들고
50세 이후에는 매년 1%, 70세 이후에는 매년 3%까지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간 누적되면 전체 근육량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활력, 지구력, 남성의 자신감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도 시작만 하면 근육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달걀이나 고기보다도 단백질이 풍부한 5가지 식품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달 만에 30대의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말린 명태, 렌틸콩,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다른 식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분명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남성의 활력이 해마다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부터 몸에 강력한 엔진인 근육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고기와 달걀을 먹고 있으니 단백질은 충분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6g의 단백질만 들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체중이 60kg이라면 근육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최소 72g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즉 하루에 12개의 달걀을 먹어야 하는 셈입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양입니다. 붉은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긴 하지만 포화지방도 많아 소화가 어렵고 심장 건강이나 남성 성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50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단백질 요구량이 더 높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면 되었지만 지금은 1.2g에서 1.5g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기와 달걀만으로는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챙겨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기운이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풍부하고 흡수가 잘 되며 남성 건강에도 좋은 식품은 과연 있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한 달 만에 근육을 회복하고 남성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5가지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음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먹어본 적이 있지만 단백질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식품일 것입니다. 바로 말린 명태입니다. 말린 명태 100개는 무려 약 77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설명드리면 달걀 하나에는 약 6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린 명태 한 조각만 먹어도 달걀 여러 개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외에도 말린 명태는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함량이 낮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특히 류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신은 근육 생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쉽게 말해 류신은 마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류신이 없으면 다른 원료가 충분하더라도 근육 생성 과정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 시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류신은 보통 소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 생선, 달걀,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식품에도 류신이 있긴 하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이 섭취해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말린 명태는 류신이 풍부해서 근육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고 팔다리의 힘을 길러주며 활력을 북돋아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린 명태는 칼슘과 인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단단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골다공증이나 전신 쇠약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린 명태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말린 명태는 보통 질기기 때문에 요리 전에 물에 잠시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후 조리하면 더 잘 씹히고 소화 및 흡수가 쉬워집니다. 가장 간단하고 영양가 높은 방법은 아침에 말린 명태로 국을 끓여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 달걀을 함께 넣으면 단백질이 더 풍부해지고 근육 기능을 강화하고 단백질 합성을 돕는 비타민 D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국 외에도 말린 명태를 잘게 찢어 채소나 두부와 함께 무쳐 먹으면 맛있는 간식이자 영양 가득한 반찬이 됩니다. 심지어 말린 명태를 소량 간식으로만 먹어도 일 단백질 섭취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말린 명태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뼈, 관절, 전반적인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더 유연해지고 걸음걸이가 안정적이 되며 활력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음식은 청국장 가루입니다. 전통적인 청국장도 물론 건강에 매우 좋지만 저는 특히 가루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루 형태의 청국장은 일반 청국장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나 높습니다.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가루로 섭취할 경우 2배의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청국장 가루는 익히지 않고도 바로 섭취할 수 있어 살아있는 유익균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덕분에 소화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도와줍니다. 반면 일반 청국장을 조리하면 대부분의 유산균이 고온에 의해 사멸됩니다. 이 유익균들이야말로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제가 가루 형태를 선호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편리함입니다. 보관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번거로운 조리가 필요 없습니다. 물, 우유, 두유, 샐러드 또는 좋아하는 음식에 바로 뿌려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국장 가루는 전통 청국장 특유의 냄새가 약해서 이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맞습니다. 100컵마당 약 35에서 45개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유익균, 변비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 뼈 건강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칼슘, 칼륨, 철분, 비타민, K2 등의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들 덕분에 청국장 가루는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유익균의 양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는 마지막 단계에 넣거나 그냥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물이나 우유, 두유에 청국장 가루 한두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된장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에 가루를 넣으면 맛이 깊어지고 단백질도 보충됩니다. 뜨거운 밥이나 단호박죽, 버섯죽 위에 뿌려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들기름 소스를 만들 때 청국장 가루 한 스푼을 넣으면 풍미가 깊어집니다. 부추전이나 단호박전 반죽에 넣으면 영양가가 올라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자 저희 아버지가 매일 아침 드시는 방법은 무가당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를 넣고 꿀 한 스푼과 견과류 한 줌을 섞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백질, 좋은 지방, 유익균, 식이섬유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가볍지만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로 아주 적합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아까 청국장 가루를 요거트에 섞어 먹는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일반 요거트 대신 그릭 요거트를 사용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수분과 유청을 제거한 요거트로 단백질이 농축되어 일반 요거트보다 훨씬 진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집니다. 단백질이 풍부하다 보니 포만감이 오래가며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도 아주 적합합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를 먹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높으며 특히 단백질이 많아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식품입니다. 100개당 약 10개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슘과 칼륨도 풍부해서 뼈 건강을 강화시켜줍니다. 무엇보다도 유익균이 풍부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특히 치아나 소화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제품을 선택할 때는 당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불필요한 당 섭취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간단하지만 아주 맛있고 균형 잡힌 식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약 100에서 150g 정도 담고 방울토마토 몇 개, 삶은 달걀 1개, 블루베리 한 줌, 약 15에서 20알을 넣은 다음 꿀을 약간 뿌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작은 숟가락 하나와 소금을 약간 넣어 보세요. 이 조합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지방, 탄수화물까지 모든 영양소가 고르게 들어간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가격입니다. 마트에서 구매할 경우 뱀게 그릭 요거트 가격이 보통 3,000원 이상이라 매일 먹기엔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집에서 직접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먹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8리터짜리 한 통, 깨끗한 면포, 그리고 큰 볼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요거트는 보통 7,0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5번에서 6번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모두 면포에 붓고 볼 위에 얹은 뒤 냉장고에 12시간 정도 두면 물기가 아래로 떨어지고 위에는 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남습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 드리자면 아래로 떨어진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이 액체는 유청웨이라고 불리며 단백질, 칼슘, 비타민 B군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냥 버리지 말고 유청을 밥이나 국, 찌개 또는 죽을 끓일 때 활용해 보세요. 영양소를 알뜰하게 챙기면서 음식 맛도 더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고단백 식품은 렌틸콩입니다. 요즘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슈퍼푸드로 크기가 작고 납작하며 보통 빨간색이나 초록색을 띱니다.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여 100개당 약 25개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엽산, 철분,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특히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운 중장년층에게 유익하며 심장 건강, 소화 기능 개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식품입니다. 이로 인해 남성의 활력 향상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콩류 중에서 렌틸콩이 선택되는 데에는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조리하기 쉽습니다. 크기가 작고 납작한 형태 덕분에 다른 콩처럼 미리 불릴 필요가 없고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삶으면 부드럽게 익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됩니다. 껍질이 얇고 전분의 질감이 부드러워 복부 팽만이나 소화불량을 거의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노인이나 민감한 소화기관을 가진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셋째, 맛이 부드럽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쉽습니다. 일반 콩의 특유한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렌틸콩은 고소하고 은은한 맛이 있어 샐러드, 밥, 수프, 카레 등 다양한 요리에 넣어도 재료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습니다. 렌틸콩 조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후 냄비에 물과 굵은 소금 한 스푼을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삶아주세요. 알갱이가 부드럽게 익으면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합니다. 삶은 렌틸콩은 소분하여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담아 두면 됩니다. 일주일 내에 먹을 분량은 냉장 보관하고 나머지는 냉동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해동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렌틸콩은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풍미와 영양이 더해집니다. 제가 특히 추천드리는 활용법은 카레나 수프에 넣는 것입니다.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단백질도 보충됩니다. 렌틸콩은 쌀과 함께 밥을 지을 때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저의 경우 렌틸콩을 브로콜리와 두부를 곁들인 반찬으로 자주 활용합니다.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친 후 잘게 썰고 두부 한 조각을 으깬 다음 삶은 렌틸콩 한 줌, 간장 한 스푼, 들기름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소금 약간, 볶은 참깨를 넣고 브로콜리와 함께 골고루 섞어줍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고단백 식품은 고등어입니다. 이 생선은 100개당 약 15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선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어를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는 오메가3와 비타민 D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참치나 황새치에 비해 고등어는 오메가3가 더 풍부하며 오메가3는 심장 건강, 뇌 기능, 기억력에 좋은 지방산입니다. 또한 고등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D는 뼈, 근육, 면역에 필수적인 영양소지만 햇빛을 적게 쬐는 노년층에게는 부족하기 쉽습니다. 고등어 100g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 정도의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고단백 식품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소고기 100개 가격이 약 10,000원이라면 같은 양의 고등어는 약 5,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연어나 참치와 비교해도 고등어는 영양면에서 뒤지지 않으면서도 훨씬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조리할 때는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고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약불이나 중불에서 구워야 합니다. 하지만 고등어를 굽다 보면 연기가 많이 나고 주의하지 않으면 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고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구울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고등어를 구울 때는 환풍기를 켜고 창문을 엽니다. 유산지 오븐용 종이를 약 30cm 정도 자른 후 그 위에 고등어를 올리고 기름을 약간 두른 뒤 커리 가루를 뿌립니다. 그런 다음 고등어를 유산지로 단단히 감싸 팬에 올려 약불로 뚜껑을 덮고 굽습니다. 냉동 고등어일 경우 한 면당 약 7분에서 8분 정도 구워주세요. 고등어가 익은 후에는 유산지와 뚜껑을 열고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몇 분간 더 구워줍니다. 그러면 겉은 약간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의 고등어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들어간 커리가루는 풍미를 높일 뿐 아니라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노화 방지, 두뇌 기능, 소화와 면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고단백 식품에 대해 소개해 드렸지만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이 잘 흡수하고 근육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예전만큼 효과적으로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3끼에 단백질을 고르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적거나 많지 않게 적당한 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약 60kg인 경우 매 끼니마다 약 25에서 30개 단백질을 섭취하고 동시에 근육 합성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2에서 3구 정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류신은 고등어, 닭가슴살, 달걀, 말린 오징어, 두유 같은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 3끼를 고르게 챙겨 먹으면 약 75에서 90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중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필요한 단백질 양과 적절한 식단을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에 명태 계란국과 현미밥을 함께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아미노산이 더 빠르게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조리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찌거나 조리하거나 죽처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고기는 잘게 찢거나 다져서 조리하고 말린 해산물을 물에 불린 후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후 20에서 30분 사이에 1에서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단지 이런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흡수를 높일 수 있으며 더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황금 식단 예시입니다. 아침에는 150개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6가, 삶은 달걀 1개, 견과류 1줌, 블루베리와 방울토마토를 넣어 드세요. 여기에 꿀을 약간, 올리브 오일 몇 방울, 소금 약간을 더하면 맛도 좋아집니다. 이 식사는 약 28개 단백질, 류신, 비타민 D, 항산화 성분을 제공합니다. 점심은 약 100개 고등어 구이한 토막과 시금치, 100개 현미밥으로 구성됩니다. 이 식사는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오후 시간 내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저녁에는 명태 계란국을 끓이세요. 말린 명태 10소시기, 계란 1개, 비타민 D가 풍부한 건표고버섯을 함께 넣습니다. 여기에 브로콜리, 두부, 렌틸콩을 무친 반찬과 현미밥을 곁들이면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D, 칼슘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단으로 하루 약 90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류신, 비타민 D, 그리고 근육 유지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매일을 건강하고 젊게 살아가기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됩니다. 수천 명의 남성들이 시도했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김 씨 64세는 서울의 대형 건설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평생 강인하고 결단력 있으며 위엄과 리더십을 갖춘 남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직원들의 눈에는 항상 당당하고 또렷하게 말하며 행동에 망설임이 없는 이상적인 상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큰 키와
단정하고 세련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기부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무력함의 빈도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피하고 자신감이 사라졌으며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이끌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몸 하나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에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원을 찾았고 빠른 해결책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체내 근육량이 심각하게 줄어든 상태였고 특히 다리, 등, 어깨 부위가 현저히 감소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근육 손실이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혈액순환 저하를 일으키며 이것이 직접적으로 성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근육 손실이란 것이 헬스하는 사람들 이야기인 줄만 알았지. 성기능과 호르몬, 전반적인 건강에 이토록 깊게 연결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발기부전 약은 처방되지 않았고 대신 의사는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를 건넸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육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어떤 약을 써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근본적인 회복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그릇에 청국장 가루, 삶은 달걀, 베리류와 견과류를 섞어 먹었습니다. 점심은 고등어 구이에 시금치와 현미밥을 곁들여 먹었고 저녁은 명태 계란국에 말린 표고버섯, 브로콜리와 두부를 곁들인 렌틸콩 무침을 먹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가벼운 운동과 매일 아침 걷기를 병행했습니다. 약 2달 후 그는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졌으며 무엇보다 성기능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다시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한때 자신감을 잃었던 한 남자가 다시금 그것을 되찾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약 덕분이 아닌 자기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근본부터 바꾼 덕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장씨 요 64세는 30년 넘게 장거리 화물차를 운전했던 기사였습니다. 평생 운전대와 휴게소, 전국을 오가는 화물 배송, 길가에서 급하게 먹는 식사와 함께 살아온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맡은 일은 묵묵히 책임졌고 꼼꼼하고 성실하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고 걷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평범하고 단조롭지만 차분한 삶이었고 그 일상은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서 장 씨는 몸에서 이상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졌고 이후로는 아침에 몇 분 걷기만 해도 숨이 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좌절하게 만든 것은 발기부전이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는 이제 침실에서조차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치심과 당혹감이 커졌고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아내와도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한밤중 뒤척이다 지친 그는 결국 종합검진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가 두려워했던 심장병이나 당뇨는 아니었지만 하체를 중심으로
근육이 심각하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60세 이후 영양과 운동에 신경 쓰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퇴화하고 이는 곧 테스토스테론 저하, 혈액순환 장애, 성기능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근육은 내분비 공장입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장 씨는 마치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의사가 권한 식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삶은 달걀, 견과류를 넣어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를 현미밥과 채소와 함께 먹었고 저녁에는 명태국에 표고버섯을 넣고 렌틸콩과 두부를 섞은 반찬을 곁들였습니다. 약도 없고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없었습니다. 단지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단백질, 류신,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간 간단한 식사들 뿐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이 지나자 그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이 더 건강해졌고 기분도 한결 밝아졌으며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점차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장 씨는 마침내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웃은 이유는 단순히 몸이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60세 이후에도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돌보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음식과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양 치료로 당신의 근육, 뼈, 면역, 혈관을 길러내고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매일을 건강하게 걷고 계단을 오를 때 숨차지 않고 노년에도 여행을 즐기기 위한 힘. 그 모든 것은 튼튼한 근육을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부터 단백질, 류신,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시작한다면 단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단 1%씩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의 소중한 가족, 형제자매, 친구, 동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매일의 식사 속에서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 하나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근육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짧은 댓글 하나가 당신에게는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같은 길을 시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나이라도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노년의 지혜살롱 TV, 듣기만 해도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는 곳입니다. 항상 활력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